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입니다. 저는 인터넷과 게임 섹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 섹터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 국내 게임 섹터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대장주였던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입니다. NC소프트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우상향 그림을 그리면서 지난 7월 달에는 주가가 100만 원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큰 이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신흥 상장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펄어비스처럼 메타버스와 그리고 신작을 들고 나온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N소프트의 빈 자리를 채우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N소프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졌을까요? 먼저 N소프트의 부진을 크게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해 초에 리니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요. 불매 운동의 원인은 NC소프트가 진행했던 그 컨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이 컨텐츠 업데이트에 불만을 느낀 이용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서버 롤백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불매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NC소프트 본사에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시작을 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NC소프트의 과도한 과금 정책, 그리고 컨텐츠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면서 게임에 대한 성토뿐만 아니라 불매 운동까지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NC소프트 리니지의 매출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NC소프트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M, 리니지 2M, 그리고 PC 리니지들의 매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NC소프트의 주가가 그때 바로 하락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작이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의 차기 신작은 불소2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불소 PC의 IP를 사용을 해서 개발이 됐었고, 사전 예약자 숫자도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끌어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기존에 빠졌던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매출을 한꺼번에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게임이 출시된 후에 최고 매출 순위가 4위에 불과했었습니다. 기존까지 이 불소2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이게 몇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이 몇 시간 만에 1위를 하느냐, 그래서 매출이 뭐 20억이냐 30억이냐 아니면 50억이냐 60억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지, 이 게임이 1위를 못할 거다라는 거는 사실상 기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소프트의 주가가 불소2 출시 이후로 급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소2 같은 경우는 iOS가 매출 순위가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 순위가 나오는데, 이 순위 같은 경우 불소2는 초반에는 10위권에 머물고 지금에서도 좀 10위 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 코어 유저가 많은 그 구글 플레이 정도나 돼야지 이제 매출 순위가 4위 정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불소2에 대한 일매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불소2의 증권사별 초기 일매출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매출 추정한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일매출이 60억에 달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평균적으로도 한 35억 정도의 일매출은 내주면서 기존의 매출 1위였던 오든을 가뿐히 제끼고 매출수 1위를 기록을 할 거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의 불소2의 매출 순위를 본 매출은 한 10억 초반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불소2가 왜 이렇게 잘 안 됐을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NC소프트의 리니지의 과도한 과금 모델에 지친 이용자입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하면은 끝없는 과금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경쟁을 촉구를 하고 이용자들은 레벨업을 통해서 여기에 만족을 느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리니지 M, 리니지 2M 같은 게임들이 비슷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 이용자들이 좀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연초부터 이런 불매운동까지 지속이 됐으니까 NC소프트의 과금 모델에 더욱더 지친 이용자들이 늘어났었겠죠. 거기다가 불소2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불소라는 스토리를 이용자들이 좀 많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비슷한 스토리 전개에 이용자를 조금 실망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이용자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영상 플레이가 끊긴다든지 이런 좀 최적화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기존의 리니지 2 같은 NC소프트 게임만 있었을 때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NC소프트의 게임을 썼어야 됐지만 강력한 대체제 오딘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생긴 상황에서 약간 게임이 과도하게 과금을 유도를 한다 혹은 게임이 좀 재미없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이용자들이 NC소프트의 게임을 그래도 NC지 하면서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불소2가 좀 흥행에 부진했던 이유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NC소프트는 계속 주가가 빠질 거냐 아니면 이거를 바닥으로 반등을 할 거냐 이런 퀘스천이 남는데요. 지금 NC소프트의 남은 희망은 그래도 신작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니지 W라는 게임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게임은 NC소프트가 얼마 전에 공개를 한 게임인데 기존의 리니지 M을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타겟을 해서 개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기존 리니지 M 대비해서 그래픽 월등히 개선이 됐고 그리고 기존의 NC소프트 리니지 M이 진출하지 않았던 북미 유럽 같은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게임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되면 게임의 그동안에 부족했던 매출 감소를 좀 단번에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PC와 콘솔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차기 MMORPG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TL이 더 리니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리니지를 계승하고 있지만 완전히 좀 새로운 게임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2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바일화되지 않은 아이온의 IP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게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게임이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NC소프트의 매출도 레벨업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는 22년, 아이온2 같은 경우도 22년이기 때문에 22년 중에 어느 시점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많은 시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그러니까 한 4분기 정도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 W의 성공이 사실상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니지 W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가 지금 주가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공할 만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니지의 IP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리니지니까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3D 그래픽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리니지를 했던 유저들은 새롭게 꾸며진 리니지를 한 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게임을 공개를 할 때 국가별 대항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용자 대 대만 이용자 혹은 한국 이용자 대 일본 이용자 그래서 한일전 같은 게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것들로 흥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반면에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서구권, 북미 유럽에서는 리니지의 IP도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고 MMORPG 장르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리니지를 3D로 개발한다고 이게 과연 북미 유저들에게 먹힐 거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3D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리니지 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최신 게임들보다는 그래픽이 그래도 비교적은 좀 올드한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쩌면 수익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무리 이게 좀 새롭게 나온다고 해도
기존의 한국과 대만 같은 리니지 M이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기존 리니지 M 이용자들과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전체 매출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니지 W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NC소프트의 매출이 상당히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왼쪽 표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NC소프트의 게임별, 분기별 매출인데 이렇게 지금 주황색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리니지 W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리니지 W의 매출이 지금 얼마나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매출이 좀 크게 달라질 것 같고요. 불소2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이만큼을 추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매출은 이만큼이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리니지 W의 매출이 얼마나 크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좀 매출이 달라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리니지 W까지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매출 추정치의 감소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감소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PE 밴드로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 P로 낮아지긴 했지만 매출 추정치가 낮아지면 지금 PE가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PE도 또 같이 내려가고 주가도 하락할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NC소프트의 반등은 그만큼 리니지 W의 성공에 좀 달려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게임 섹터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NC소프트의 대안주를 찾는 노력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안주로 꼽히는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펄어비스 같은 회사들인데 이들 회사들 모두 각각의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의 출시 전과 후가 극명하게 조금 달라진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딘 같은 경우는 출시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구글 플레이 그리고 iOS 매출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나 이런 경쟁 게임들이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갤럭시 게임 런처의 이용자 수를 보면 당연히 처음 출시 초반에는 트래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 이후에도 오히려 트래픽이 견조하게 유지,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트래픽이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딘이 지금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딘 같은 경우는 이 오딘의 국내 성공 정도가 카카오 게임즈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딘의 글로벌 출시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에 대한 퍼블리싱 판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 퍼블리싱 판권이 크게 두 나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그 다음 두 번째가 대만인데요. 대만에 또 지금 MMORPG의 이용자들이 굉장히 높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게임을 대만에 출시했을 때도 어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의 대만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요. 오딘 같은 경우 대만에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이 오딘을 개발한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라는 개발사의 지분인데요. 이미 이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을 맺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지분의 약 21.6%를 보유를 했고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주고 잔여 지분을 인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분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에 가져올 수 있느냐까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카카오는 이 회사를 연결 자회사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금 유출은 있겠지만 라이언하트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즈의 연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요. 이후에 개발사로서 오딘의 글로벌 다른 지역에 출시,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지역에 출시를 했을 때도 퍼블리셔가 아닌 개발사로서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신작의 기회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의 퍼블리싱 계획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싸이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인데 이게 일본에 출시되면서 매출 순위가 줄곧 1,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한 대작입니다. 이 게임을 카카오 게임즈가 가져와서 한국에 퍼블리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퍼블리싱이 되면 국내에서도 좀 흥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미소녀들이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경주 말을 인물화 시켜서 이걸 모해화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성화 시켜서 이 그 미소녀들이 낮에는 경주를 하고 저녁에는 뭐 연예계 활동 같은 것들을 한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약간 정서적인 차이만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 일본에서 워낙 흥행을 한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대안주로 삼아서 지금 부각을 받는 회사가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인데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로 잘 알려져 있고 얼마 전에 상장을 하면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모바일로 매출이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꾸준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배틀그라운드는 매출 조금씩 감소하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매출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최근에는 전년 동기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크래프톤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뉴스테이트라는 신작의 출시인데요.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이고 기존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이 텐센트가 개발한 게임으로서 크래프톤은 라이센스 매출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 배그 뉴스테이트는 크래프톤이 직접 개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직접 퍼블리싱까지도 맡은 게임인데 이 게임이 올해 10월 정도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출시가 되면 이 회사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갈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고요.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3,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3,200만 명이면은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국내에서 가장 성공했던 게임들의 사전 예약자 수가 400만에서 한 500만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전 예약을 얻었다라는 것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흥행 규모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여기에서 뉴스테이트가 신규 매출을 얼마나 내주냐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1.4조 원 정도의 매출을 냈는데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이 아니라 순매출, 크래프톤이 인식하는 매출 기준으로 잡힌 거기 때문에 총 매출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을 그 개발자로서 총 매출로 인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이 그 전에 배그 모바일 인식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테이트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향후에 크래프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회사가 이제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2번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뉴스가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차기작인 도깨비의 트레일러 영상을 독일 게임쇼에서 공개를 했을 때 주가가 크게 2번 올랐는데요.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인 그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예약이 8월 27일부터 시작되면서 큰 폭으로 고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검사 모바일의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도 초기일 매출 3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검사 모바일이 중국에서 크게 성공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검은 사막 모바일의 매출은 좀 이렇게 줄고 있지만 중국에 출시돼서 이만큼의 매출을 새롭게 더해줄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멘텀으로 했을 때는 메타버스가 가미된 신작의 출시 기대감입니다.
지금 이 도깨비라는 게임을 내년 그리고 내후년 정도에 출시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도깨비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인공이 한국을 소재로 한 실제 지형을 딴 그 공간에서 다양한 이 도깨비들을 수집한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포켓몬스터가 생각나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공개됐을 때 영상이 워낙 또 뛰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붉은 사막 그리고 검은 사막 중국 출시에 대한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기존 그 회사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이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 지난 2분기 때는 영업 적자까지도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조금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투자에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얘기를 하니 생각나는 부분이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이슈도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많은 업체들이 진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가 발급이 되면서 특히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모바일 게임으로서 최초로 이제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커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 전체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를 날로 강화를 해나가면서 이런 기대에도 좀 많은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인데요. 일단 텐센트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가 이 게임을 마약으로 규정을 하면서 좀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 이용을 좀 제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1시간 30분 할 수 있던 거 1시간을 줄이고 공휴일은 3시간에서 2시간을 줄이는 이런 시간 제한을 걸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평일에는 게임을 못하고 금, 토, 일 저녁 8시에만 1시간씩만 게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더 강경화된 규제를 들고 나오면서 날이 갈수록 전체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기대를 했던 좀 많은 국내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징동 같은 쇼핑몰 같은 경우도 그전에 팔고 있던 콘솔 게임의 판매를 좀 중단을 했는데 이 중단 이유가 중국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조건을 좀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피파라든지 이런 건전한 게임들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크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은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기업들 크래프톤의 화평정역,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그리고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게임 시장에 투자할 때는 이런 중국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게임 라인업 그리고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의 출시에 따른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은 회사들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섹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